2016년 6월 19일 밤 11시 40분경 한 사용자가 게시판에 글을 올리며 이야기가 시작된다. 이거 뭐야? 냄새가 너무 심한데 그는 바깥에서 강렬한 악취가 난다고 설명하며 사진에 첨부했다. 그러나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그가 올린 이 사진이 투채널에서 전설이 될 줄은. 그가 게시한 사진 속에는 이상한 물체가 있었다. 냄새가 너무 심해서 밖에 나가봤더니 이걸 발견했다. 그는 그렇게 설명했다. 그리고 심심했던 투채널의 사용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이거 그냥 이불 아니야? 안에 뭐가 들어있는 건 아니겠지? 누군가는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지만 호기심 강한 다른 이들은 점점 더 깊이 파고들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야? 고양이 사체 같은 거 넣어둔 건가? 더 가까이 가서 찍어봐. 막대기로 찔러봐. 댓글들은 점점 과격해졌다. 하지만 글을 올릴 사람은 두려웠다. 그면 지나쳤다가도 다시 돌아나 보겠다고 했다. 그러나 냄새가 너무 심해서 가까이 갈 수가 없어. 그는 그렇게 말하며 망설였다. 그러자 투채널 사용자들은 더욱 궁금해졌다. 어떤 냄새야? 화학물질 냄새야? 아니면 시체 썩는 냄새야? 그들의 관심은 점점 커져만 갔다. 잠시 후 다시 현장으로 돌아간 그는 섬뜩한 광경을 목격했다. 이 이불에서 액체가 흘러나오고 있어. 그의 글과 함께 올라온 사진을 본 투채널 사용자들은 경악했다. 설마 이거 시체 아니야. 불길한 예감에 휩싸인 이들은 경찰 신고를 강하게 주장하기 시작했다. 그는 마침내 결심했다. 내용물이 모든 간에 신고하는 게 맞는 것 같다. 그리고 그는 설명을 덧붙였다. 냄새다. 고기 썩는 냄새 같다. 그제야 게시판은 점점에 휩싸였다. 채팅창을 떠들썩하게 만들던 사용자들조차 할 말을 잃었다. 20분 후 그는 다시 현장으로 돌아갔다. 사진을 찍으려던 찰나 한 아주머니가 다가왔다. 거기서 뭐 하는 거야? 깜짝 놀란 그는 급기 변명을 했다. 아, 그냥 신경 쓰이는 물건이 있어서야. 사진을 좀 찍으려고요. 그리고 악취가 나는 이불을 다리탔다. 그러자 아주머니가 잠시 침묵했다가 미미심장한 한마디를 내뱉었다. 그런 느낌이죠. 투채널은 곧장 폭발했다. 아줌마 수산다. 범인은 다시 현장에 돌아온다더니. 설마 예고 사용자는 범인은 반드시 현장에 나타난다는 유명한 범죄 수산을 떠올렸다. 아줌마나 범인일 수도 있어. 의혹은 점점 커졌고 그의 게시물은 더욱 뜨겁게 달아올랐다. 하지만 그는 침착하게 설명했다. 아니야. 아주머니는 그냥 이 근처에 사는 분 같다. 그러자 아주머니는 조용히 말했다. 이쯤에서 처리할 테니 신경 쓰지 마. 그의 마음속에서 경고음이 울렸다. 이거 뭔가 이상한데? 투채널 사용자들은 더욱 흥분했다. 증거 인멸하려는 거 아니야? 내일 버리겠다고? 근데 내일은 재활용 쓰레기만 가져가는 날인데 논리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지적되며 의심은 더욱 깊어졌다. 그는 다시 결심했다. 잠깐 이불을 다시 보러 갈게. 그리고 그는 선언했다. 만약 아주머니가 있으면 멀리서 지켜볼 거야. 그러고는 현장으로 향했다. 그리고 그는 다시 게시글을 올렸다. 아직도 아주머니가 이불 옆에 있어. 게시판은 공포로 뒤덮였다. 이거 뭐야? 너무 무서워. 그러자 그는 또 다른 결정을 내렸다. 재활용 쓰레기 버리는 척하면서 바나나 불기, 용감한 그의 행동의 일부는 응원의 댓글을 남겼다. 파이 긴, 하지만 냉소적인 댓글도 있었다. 이거 위험한데? 죽으면 안 돼. 어떤 이는 심지어 이렇게 말했다.
내가 죽을 확률 77%. 그는 심호흡을 했다. 그리고 말했다. 만약 10분 안에 내가 연락이 없으면 경찰에 신고해줘. 친구에게도 부탁을 해둔 상태였다. 그리고 그는 다시 현장으로 갔다. 그리고 이불이 사라졌다. 그는 전화하며 사진을 찍어 올렸다. 아까까지 여기 있었는데. 투채널 선음자들은 더욱 혼란에 빠졌다. 말도 안 돼. 이 시간에 누가 가져갔다고? 그리고 누군가가 말했다. 그 이불 속에 시체가 있었던 거야. 그는 온몸이 얼어붙었다. 이대로 집에 가기 무서운데. 그러자 게시판에는 불길한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다. 내일 밤에는 내가 그 이불 속에 있을 수도 있어. 그는 몸을 떨었다. 하지만 그러던 찰나 길을 돌아가던 중 그는 다시 글을 올렸다. 잠깐만. 그리고 곧이어 한 장의 사진이 업로드되었다. 사진 속에는 아까 사라졌던 그 이불이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전혀 다른 장소에 있었다. 이불이 사라진 후 투채널 사용자들은 패닉에 빠졌다. 그 이불 어디로 간 거야? 누군가는 의심을 품었다. 사진을 다시 봐. 이불이 생각보다 크지 않아. 그리고 결론을 내렸다. 안에 들어있는 건 사람이다. 이제는 장난이 아니었다. 게시판에는 빨리 경찰에 신고해. 라는 글이 쏟아졌다. 그러나 아무리 댓글이 올라와도 한동안 이 글은 달리지 않았다.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은 걱정하기 시작했다. 혹시 지금 경찰 조사받고 있는 거 안다? 만약 조사를 받고 있다면 1시간은 넘게 걸릴 텐데. 그리고 1시간이 지난 후 마침내 새로운 글이 올라왔다. 샤워할래. 몸에 냄새가 배었다고 생각하니까 기분이 너무 더러워. 투채널은 다시 불길한 분위기에 휩싸였다. 그리고 그는 의미심장한 한마디를 덧붙였다. 자세한 이야기는 할 수 없지만 어쩌면 뉴스에서 보도될지도 몰라. 게시판이 술렁였다. 뭐라고? 진짜 뉴스에 나올 정도로 큰 사건이라고. 예상했던 최악의 전기가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다. 이불 속에 뭐가 있었는데 사용자들은 필사적으로 물었지만 이른 반어했다. 경찰이 듣지 않는 편이 좋을 거라고 했어. 처음에는 그를 장난꾼이라며 조롱하던 사람들조차 할 말을 잃었다. 게시판에는 한동안 정적이 흘렀고 그 후 그는 다시 글을 올리지 않았다. 이제 안 돌아오는 거야? 더 이상의 진짜는 없나 보네. 혹시 일부러 낚시하려고 이상한 이불 사진 올린 거 아냐? 기아난거리는 글들이 올라왔지만 진실을 알고 싶은 사람들의 불안감은 여전했다. 그리고 다음 날 오후 5시 40분 이 다시 게시판에 등장했다. 조사가 끝났어. 투채널은 즉시 반응했다. 결국 경찰 조사받은 거야. 하지만 그가 꺼낸 첫 마디는 더 올려야 했다. 마로세. 뭐? 그게 무슨 뜻이야? 혹시 마로세라니 한 거 아냐? 이해할 수 없는 단어에 여러 추측이 난무했지만 사람들은 무엇보다 사건의 전말이 궁금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투채널 사용자들은 그를 재촉하기 시작했다.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경찰에 신고한 후 나는 중요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았어. 그러다가 현장에서 수상한 인물이 잡혔다는 연락이 왔어. 게시판이 얼어붙었다. 뭐? 그게 무슨 소리야? 하지만 그는 단호했다. 자세히는 말할 수 없어. 분노한 사용자들이 폭발했다. 지금 와서 아무 말도 못한다니 말이 돼. 말 못할 거면 왜 글을 올린 거야?
이게 무슨 무의미한 게시물이야. 하지만 그는 단호하게 반박했다. 내가 말하면 나도 위험할 수도 있어. 재미로 떠들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야. 그제야 일부 사용자는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깨닫고 그를 위로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투채널의 사람들은 여전히 밤을 원했다. 근데 뉴스에는 아무런 보도도 없는데? 범인의 현행범으로 잡힌 게 아니라서 추가 조사나 필요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점심 이산자나 범인이라 뉴스로 안 나오는 건가. 그리고 또 다른 의문이 제기되었다. 처음부터 이상했던 게 냄새가 그렇게 심했는데 왜 아무도 신고 안 했어? 그 현장 주변에 일과 아주머니밖에 없었다는 것도 이상하지 않아? 게다가 이 집에서 냄새를 맡았다고 했잖아. 그러면 그곳이 집에서 꽤 가까웠던 거 아니야? 의혹은 끝없이 이어졌고 시간이 지나면서 게시판의 분위기는 점점 단했다. 이건 납치야. 우리 다 속았어. 진짜 사건이라면 뉴스에 나왔겠지. 그러던 중 사건이 발생한 지 2주나 지나고 마침내 이이 다시 나타났다. 내일 발견된 현장에 꽃을 바치고 올 생각이야. 그리고 말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사건의 전말을 정리해서 올리게. 이제 이 이야기 끝내도 되겠지? 투채널 사용자들은 긴장했다. 드디어 진실을 알 수 있는 거야? 그리고 다음 날 그는 사건의 흐름을 하나하나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날 밤 이상한 냄새가 나서 밖으로 나왔어. 그리고 단장 위에 수상한 이불이 놓여 있는 걸 발견했지. 그걸 찍고 있는데 마을 주민이라고 주장하는 아주머니가 나타났어. 당신 여기서 뭐 하는 거냐고 물어보더라고. 그는 고민했다. 경찰에 신고할까? 네, 하지만 아주머니는 튀어나게 말했다. 이쪽에서 처리할 테니 신경 쓰지 마. 결국 그는 집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 이상한 점을 깨달았다. 오늘은 덤이나 킨 같은 재활용 쓰레기만 수거하는 날인데 아주머니는 왜 이불을 버린다고 했을까? 의심스러워진 그는 쓰레기를 버리는 척하며 다시 현장을 찾았다. 하지만 이불이 사라져 있었어. 갑자기 공포가 밀려왔다. 그는 도망치듯 집으로 돌아갔다. 그런데 길을 돌아서 가는데 그 이불이 다른 곳에 다시 놓여 있는 걸 발견했어. 이제는 확신했다. 이건 장난이 아니야. 그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의 지시를 따라 현장에서 벗어나 편의점으로 도망쳐 기다렸다. 곧 경찰이 도착했고 나는 현장으로 안내했어. 그리고 경찰차 안에서 조사를 받았어. 그 이후의 이야기는 아직 말할 수 없었다. 투채널 사용자들은 그의 마지막 말을 기다렸다. 그러나 그는 더 이상 글을 올리지 않았다. 그날 이후 이불 속에 무엇이 있었는지는 아무도 몰랐다. 그리고 이 사건은 다시는 뉴스에 보도되지 않았다. 그동안 경찰들은 사건 현장에서 이불 안의 상태를 확인하고 그 안에 무엇이 있었는지를 판단했을 것이었다. 그리고 이른 경찰서로 이동해 그날 밤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다. 경찰서에 도착하자마자 지문을 채취했고 신발 바닥 모양도 찍었어. 그리고 내 행동을 하나하나 설명해야 했지.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 내내 내가 의심받고 있는 기분이 들더라고. 그렇게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조사를 받고 있던 중 갑자기 무전이 울렸다. 현장 도굴에서 수상한 인물을 확보했다. 경찰의 짧고 강렬한 보고였다. 그러나 시간이 늦은 탓에 심층 조사는 다음 날로 미뤄졌고 이른 기간에 선악받았다. 하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다.
그날 나는 조사를 받느라 한들 쉬었어. 그리고 다시 경찰서로 가야 했지. 이번에는 다른 형사나 조사를 담당했다. 형사는 평소의 생활 패턴과 직업 등을 모르며 일의 신뢰성을 확인하려 했다. 그러나 일은 점점 불안해졌다. 설마 나를 범인으로 의심하고 있는 건 아니겠지? 그리고 마침내 본격적인 사건 정의를 설명하는 순간이 다가왔다. 그는 형사에게 말했다. 그날 밤 냄새가 너무 심해서 창문을 열었는데 그때부터 악취가 느껴졌어요. 하지만 형사는 예상 밖의 말을 꺼냈다. 이불이 발견된 장소와 당신의 집. 거리가 좀 있군요. 그리고 형사는 경찰 보고서를 펼쳤다. 현장에서 조사를 진행했던 경찰에 따르면 이불을 들춰봤을 때 냄새는 그리 강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른 순간 당황했다. 그럴 리가 없는데. 창문을 여는 순간부터 악취가 풍겼는데요. 그러자 형사는 조용히 질문을 던졌다. 만약 냄새가 그토록 지독했다면 당신 말고도 이상함을 느낄 사람이 있었을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요? 그때 일은 문득 떠올랐다. 그곳에 나 말고 한 명 더 있었어. 마을 주민이라고 했던 아주머니.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일일이 여러 장의 사진을 보여주었다. 이 안에서 그 아주머니를 찾아볼 수 있을까요? 그는 순진히 사진을 살폈다. 그러나 아무리 봐도 사진 속 인물들 중 아주머니와 일치하는 사람이 없었다. 이분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자 형사는 추가로 몇 장의 사진을 더 꺼냈다. 그리고 3장씩 보여주던 중 일이 손이 멈췄다. 이 사람인 그 아주머니와 비슷한 것 같아요. 형사는 표정을 굳히며 다시 질문했다. 그 사람과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인가요? 일은 곰곰이 생각했다. 아니요. 전혀 면식이 없어요. 그냥 그날 처음 본 사람이었어요. 이후에도 조사는 계속되었다. 일은 성실하게 대답했고 결국 저녁 무렵이 되어서야 풀려났다. 경찰은 살해비로 첫 낸을 건넸다. 그러나 며칠 후 다시 경찰서에 호출된 그는 더욱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이불을 유기한 인물을 거의 특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요. 형사는 한 장의 사진을 내밀었다. 이 사람이 그날 자칭 마을 주민이라고 했던 아주머니 맞습니까? 사진을 본 순간 일은 등골이 서늘해졌다. 그 사진 속에는 분명히 그날 밤 자신과 마주했던 아주머니가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답했다. 네. 이분 맞아요. 그러자 형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이 사람. 당신에게 선당한 원한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리둥절했다. 뭐라고요? 저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람인데요. 형사는 조용히 진실을 터놔놓았다. 그날 당신이 이불을 발견하고 신고했을 때 현장 근처를 서성이던 여성을 경찰이 불신 검문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소지통에서 칼이 발견되었습니다. 일은 충격에 휩싸였다. 칼, A요? 네, 경찰이 그녀를 추궁하자 갑자기 난동을 부렸습니다. 그 남자가 전부 잘못한 거야. 그 남자에게서 아기를 돌려줘. 그녀는 계속해서 소리쳤다고 한다. 결국 경찰은 그녀를 구속할 수밖에 없었다. 형사는 설명을 이어갔다. 처음에는 단순히 그녀와 어떤 관계였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추정 문제로 인한 사건일 가능성이 높다고 봤죠. 그러나 수사를 진행한 결과 놀라울 사실이 밝혀졌다. 여성의 자택에서
버려졌던 이불 속 내용물의 일부가 발견되었습니다. 그 말에 이른 숨이 턱 막혔다. 그럼 이불 속에 있던 건?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수사를 진행한 결과 이 여성과 당신은 전혀 관련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성이 당신에게 원한을 품고 있던 이유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어요. 일은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그게 무슨 의미죠? 그러자 형사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곳을 떠나는 게 좋을 겁니다. 일은 깜짝 놀라 물었다. 이사하라는 건가요? 형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이사 비용을 선배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형사는 한숨을 내쉬며 말을 흐렸다. 상대가 좀 골칫거리라서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다. 솔직히 말해서 이쪽이 불리합니다. 앞으로는 그 사람과 엮이지 않는 편이 나을 거예요. 그 순간 일은 형사의 말이 무슨 의미인지 직감적으로 깨달았다. 그날 밤 이후 일은 다시는 그 사건에 대해 입을 열지 않았다. 그리고 그 사건은 끝내 뉴스에 보도되지 않았다. 점심 이상자나 거린 사건이라서요. 일은 밤을 먹은 후 마지막으로 손마디를 남겼다. 이불이 발견된 곳에 꽃을 바치고 오겠습니다. 미안하지만 이불 속에 있던 건 사람이었어. 일이 남긴 마지막 말은 투채널 사용자들을 패닉에 빠뜨렸다. 이불 속 내용물이 신경 쓰여 죽겠네. 대체 안에 뭐가 있었단 거야. 사람들은 끝까지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었는지 알고 싶어 했지만 일은 말에 아꼈다. 그러면서도 그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다. 꽃을 바치는 거니까 조금 생각해봐. 그리고 직접 쓴 글씨가 적힌 종이 사진에 함께 올렸다. 그가 떠나는 마지막 순간 단 하나의 의문이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었다. 어째서 우리 집까지 냄새가 흘러들어왔던 걸까? 이불이 발견된 장소와 그의 짐은 분명 거리가 있었다. 그런데도 그는 창문을 여는 순간부터 악취를 맡았던 것이다. 지금도 그의 이유를 알 수 없어. 그렇게 마지막으로 수수께끼 같은 말을 남기며 이 게시판의 이야기는 끝을 맺었다. 그가 끝까지 밝히지 않았던 이불 속 내용물. 하지만 점심이 나눴던 여성이 절규하며 외쳤던 그 남자나 전부 잘못한 거야. 그리고 그 남자에게서 아기를 돌려줘. 라는 말에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이불 속에 있던 것은 아기였다. 이 사건은 전국적으로 뉴스에 보도되지 않았다. 진상은 결국 아무도 알 수 없게 되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글이 끝난 후 오컬트 마니아들은 다른 이야기로 관심을 돌렸다. 하지만 이 사건이 정말 단순한 우연이었을까? 이와 관련해 이번에 또 다른 미스터리한 사건이 떠오르고 있었다. 바로 2009년에서 2010년에 걸쳐 이온TV 계열사에서 방송되었던 프로그램 별표 오모이키리 돈 별표에서 벌어진 기묘한 방송 사고였다. 낮 시간대 정보 프로그램이었던 이 방송은 평범한 YBC였지만 2009년 8월 6일 일본 방송 역사상 손에 꼽힐 정도로 기이한 사고를 일으켰다. 그날 방송 종료 직전 출연자들이 마무리 인사를 하는 순간 갑자기 화면이 멈추더니 여성 출연자 유키 마오미와 나이츠 멤버 하나와 노부유키의 몸이 부자연스럽게 떨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다다다다다다다 떤 전장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15초 동안 지속된 이 현상은 곧 아무 일 없던 듯 광고 화면으로 전환되었다. 하지만 이것은 디지털 방송에서의 이야기였다. 같은 시간 아날로그 방송에서는 더욱 섬뜩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출연진들이 떨기 시작하던 장면에서 화면의 민쪽이 점점 검게 변하더니 붉은 선이 떠올랐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화면에 일고 나도 죽을 저주할 주, 나는 글자나 떠올랐다. 이 충격적인 장면을 본 시청자들은 공포에 질렸다. 이거 방송 사고 맞아? 설마 신념 현상이 아니야? 특히 투채널 오컬트 게시판에서는 이 방송 영상을 본 후로 계속 머리가 아프다. 이걸 봤던 친구가 교통사고를 당했다. 는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게다가 방송 직후 오모이키리 도는 갑자기 중단되었다. 방송사 측에서는 단순한 기술적인 문제였다고 해명했지만 사람들은 믿지 않았다. 그리고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이 사고는 단순한 방송 오류가 아니다. 무언가를 감추기 위해 방송이 조작된 것이다. 당시 일본에서는 여름방학 특집으로 신념현상을 다루는 방송이 많이 편성되었다. 혹시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의도적으로 신념 영상을 송출한 걸까? 하지만 만약 의도적인 연출이었다면 내 방송이 갑자기 중단되었을까? 그리고 무엇보다 방송사고 당시 떠오른 죽을 저주할 주, 나는 글자는 정말 우연이었을까? 그 누구도 확신할 수 없었다. 투채널 사용자들은 여전히 이 사건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점이 있었다. 이불 사건과 방송사고. 이 둘은 전혀 상관이 없는 듯 보였지만 모두가 느끼고 있었다. 뭔가 이상하다. 그리고 그 수수께끼는 끝내 풀리지 않았다. 기묘한 사건의 연결고리. 이불 사건이 끝난 후 투채널에서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다. 결국 이불 속에 있던 건 사람이었어. 이른 끝까지 그 내용을 직접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정신이 나간 여성이 반복해서 미쳤던 그 남자나 전부 잘못한 거야. 그리고 그 남자에게서 아기를 돌려줘. 라는 말이 모든 걸 암시하고 있었다. 그러나 사건의 진실은 여만히 어둠 속에 묻혀버렸다. 뉴스에 보도되지 않았고 공식적으로 기록된 사건도 아니었다. 그리고 이와 비슷한 기묘한 사건이 2004년 우리나라에서도 발생했다. MBC 심야 스페셜 방송 사고. 2004년 7월 26일 MBC의 별표 심야 스페셜 별표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이상한 방송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21세기 니크 사이언스 라이프라는 다큐멘터리가 방영되고 있었는데 생방송 도중 갑자기 화면이 일그러지고 기묘한 소리가 흘러나왔다. 이 방송을 직접 본 사람은 많지 않았지만 TV를 켜놓고 졸다나 소리에 놀라 깨어난 사람들은 공포에 휩싸였다고 한다. 그리고 이 기묘한 방송 사고는 일본의 오모이키리 돈 방송 사고와 닮아 있었다. 오모이키리 돈과 원법의 연관성? 오모이키리 돈 방송 사고가 발생한 2009년 8월 6일. 이 날짜는 나가사키 원자폭탄 투하일이었다. 일부 네티즌들은 방송사고의 영상이 마치 폭발로 인해 거리가 한순간에 날아나는 모습과 비슷하다. 음모론을 제기했다. 그리고 오모이키리 돈이라는 프로그램 이름 자체가 의미심장했다. 오모이키리 돈, 사절. 이 단어를 직역하면 마음껏 쾅. 이라는 뜻이 된다. 즉, 원폭 투하와 관련된 은밀한 메시지가 담긴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왔다. 더 나아가 뉴스에서는 일반 시청자나 모르는 은하나 특정 영상을 사용해 중요한 정보를 특정한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경우가 있다는 도시 전설도 떠돌기 시작했다. 어떤 네티즌은 이 방송 사고는 북한이 조만간 미사일을 쏜다는 암시가 아니냐고 주장했지만 실제로 미사일이 발사된 적은 없었다. 그러나 오모이키리 돈 방송 사고는 점점 더 기이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아즈텍 재단과의 연결. 아즈텍 재단이라는 개념이 있다. 이것은 특정한 한 장의 사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붉은 빛과 함께 하만이나 재단 같은 물체가 찍힌 모델 사진을 통틀어 부르는 말이다. 이 사진을 본 사람은 반드시 저주를 받아 불행해진다는 이야기가 있다. 아즈텍 재단의 특징은 디지털 파메라가 아닌 필름 파메라에서만 나타난다는 점이다. 다만 가만히 필름에 영향을 주면서 붉은 얼룩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이 이 순령 사진처럼 보인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과학적인 설명이 나오기 전부터 아즈텍 재단은 도시 전설로 퍼져나갔고 오모이키리 돈 방송 사고와도 연결되기 시작했다. 혹시 이 방송 사고를 본 사람들도 저주를 받는 건 아닐까? 실제로 방송 이후 이 방송을 본 뒤 계속 머리가 아프다. 이 방송을 본 친구가 교통사고를 당했다. 등의 이야기들이 온라인에 퍼지며 공포감을 조성했다. 그리고 이 기이한 분위기 속에서 또 하나의 기묘한 모연이 있었다. 오모이키리 돈 방송 사고 직후 나온 광고. 그것은 바로 오산 카만베르 광고였다. 오산 카만베르란 프랑스산 카만베르 치즈를 홍보하는 광고였지만 일본어 발음이 묘하게 들렸다. 오산, 아저씨. 카만베르, 카만, 검은색. 즉, 아저씨 카만이라는 문장이 돼버렸고 기이한 어감이 형성됐다. 더 충격적인 점은 이 광고가 바로 오모이키리 돈 방송 사고 직후에 송출되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일부 네티즌들은 방송 사고와 광고가 연결되어 있다. 더 깊은 공포에 빠졌다. 결국 오모이키리 돈은 2010년 3월 26일 1년 만에 갑작스럽게 폐지되었다. 단순한 사고인다. 방쳐진 진실인다. 방송사 측에서는 공식적으로 방송 사고의 원인은 단순한 기기 트러블이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네티즌들은 납득하지 못했다. 디지털 방송과 아날로그 방송에서 일어난 현상이 왜 이렇게 달랐을까? 왜 사고 직후 갑자기 프로그램이 종료되었을까? 이불 사건과 오모이키리 돈 방송 사고. 겉보기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 보이는 두 사건. 하지만 공통점이 있었다. 끝까지 밝혀지지 않은 진실. 그리고 그 수수께끼는 영원히 풀리지 않은 채 인터넷 속 전설로 남아버렸다. 끝없는 방송 속 기이한 현상들. 이불 사건, 오모이키리 돈 방송 사고, 그리고 숙명 현상이 얽힌 수많은 방송 사고들. 이 모든 것들이 단순한 우연일까? 아니면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한 무언가가 기입한 것일까? 오모이키리 돈이 방송되기 전 일본에는 또 다른 기묘한 방송이 존재했다. 1. 고마와 마루마루 오모이키리 텔레비. 1988년부터 2007년까지 무려 19년 동안 방송된 고마와 마루마루 오모이키리 텔레비. 우리말로 번역하면 오오는 땡땡, 마음껏 TV 정도로 해석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이온TV에서 장수했던 인기 와이드쇼로 특히 여름방학 기간 동안 아나타노 시라나이 세카이, 지세계, 당신이 모르는 세계라는 숙련 특집 코너가 큰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이 프로그램에서도 유명한 방송 사고가 있었다. 이소라 시바리 유령 사건, 1990년 7월. 1990년 7월, 생방송 중에 일본의 국민 가수 이소라 시바리 유령이 나타났다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날 방송에는 괴담 전문가 이나다와 준지, 폰폼 출신 가수 아그네스 천, 변호사 전 평론가인 켄트 제이버트 등이 출연하고 있었다. 방송 도중 시청자들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아그네스 천의 머리 뒤쪽, 밝기 빛나는 부분을 확대해보세요. 확대된 화면 속에는 한 여성의 얼굴이 또렷하게 찍혀 있었다. 이후 방송 도배는 문의가 국주했다. 이거 이소라 시바리 씨 아나?
설마 그녀의 영혼이 방송에 나타난 거야? 이 사건이 더욱 섬뜩했던 이유는 방송일이 미소라 시마리 일주기 직후였다는 점이었다. 그녀는 1989년 6월 24일에 사망했다. 단순한 착시 현상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도 또렷한 얼굴. 하지만 사람들의 반응은 둘로 나뉘었다. 너무 소름 돋는다. 신령 현상이다. 오히려 그녀가 팬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러 온 것 아닐까? 그리고 이 사건에는 한 가지 미스터리한 요소가 더 있었다. 교환호 토너와의 관계. 이 프로그램에는 교환호, 금이 하이에 오늘은 무슨 날? 이라는 코너가 있었다. 이 코너에서는 역사적인 사건, 기념일, 판생화 등의 정보를 소개했는데 1990년 6월 24일 방송에서 미소나 시마리의 사망을 다룬 적이 있었다. 문제는 그 방송에서 그녀의 사진을 크게 인쇄한 패널을 사용했는데 혹시 그 패널이 방송 도중 카메라에 다시 비춘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왔다. 그렇다면 정말 유령이 아니라 단순한 방송 실수였을까? 아니면 그녀는 정말로 돌아와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하려고 했던 것일까? 이불 사건과 방송사고. 이 둘은 전혀 상관이 없는 듯 보였지만 모두가 믿기고 있었다. 뭔가 이상하다. 그리고 그 수수께끼는 끝내 풀리지 않았다. 기묘한 사건의 연결고리. 이불 사건이 끝난 후 투채널에서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다. 결국 이불 속에 있던 건 사랑이었어. 이른 끝까지 그 내용을 직접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정신이 나간 여성이 반복해서 맺혔던 그 남자나 전부 잘못한 거야. 그리고 그 남자에게서 아기를 돌려줘. 라는 말이 모든 걸 암시하고 있었다. 그러나 사건의 진실은 영원히 어둠 속에 묻혀버렸다. 뉴스에 보도되지 않았고 공식적으로 기록된 사건도 아니었다. 그리고 이와 비슷한 기묘한 사건이 2004년 우리나라에서도 발생했다. MBC 심야 스페셜 방송 사고. 2004년 7월 26일 MBC의 별표 심야 스페셜 별표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이상한 방송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21세기 미틀 사이언스 라이프라는 다큐멘터리가 방영되고 있었는데 생방송 도중 갑자기 화면이 일그러지고 기묘한 소리가 흘러나왔다. 이 방송을 직접 본 사람은 많지 않았지만 TV를 켜놓고 졸다나 소리에 놀라 깨어난 사람들은 공포에 휩싸였다고 한다. 그리고 이 기묘한 방송 사고는 일본의 오모이키리 돈 방송 사고와 닮아 있었다. 오모이키리 돈과 원폭의 연관성? 오모이키리 돈 방송 사고가 발생한 2009년 8월 6일. 이 날짜는 나가사키 원자폭탄 투하일이었다. 일부 네티즌들은 방송사고의 영상이 마치 폭발로 인해 거리가 한순간에 날아가는 모습과 비슷하다며 음모론을 제기했다. 그리고 오모이키리 돈이라는 프로그램 이름 자체가 의미심장했다. 오모이키리 돈, 사절. 이 단어를 직역하면 별표 마음껏 쾅. 별표이라는 뜻이 된다. 즉 원폭 투하와 관련된 은밀한 메시지가 담긴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왔다. 더 나아가 뉴스에서는 일반 시청자나 모르는 은하나 특정 영상을 사용해 중요한 정보를 특정한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경우가 있다는 도시 전설도 떠돌기 시작했다. 어떤 네티즌은 이 방송 사고는 북한이 조만간 미사일을 쏜다는 암시가 아니냐고 주장했지만 실제로 미사일이 발사된 적은 없었다. 그러나 오모이키리 돈 방송 사고는 점점 더 기이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아즈텍 재단과의 연달. 아즈텍 재단이라는 개념이 있다. 이것은 특정한 한 장의 사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붉은 빛과 함께 하늘이나 재단 같은 물체가 찍힌 모든 사진을 통틀어 부르는 말이다. 이 사진을 본 사람은 반드시 저주를 받아 불행해진다는 이야기가 있다. 아즈텍 재단의 특징은
디지털 카메라나 아닌 필름 카메라에서만 나타난다는 점이다. 다만 가만히 필름에 영향을 주면서 붉은 얼룩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이 신령 사진처럼 보인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과학적인 설명이 나오기 전부터 아즈텍 재단은 도시 전설로 퍼져나갔고 오노이키리 돈 방송 사고와도 연결되기 시작했다. 혹시 이 방송 사고를 본 사람들도 저주를 받는 건 아닐까? 실제로 방송 이후 이 방송을 본 뒤 계속 머리가 아프다. 이 방송을 본 친구가 교통사고를 당했다. 등이 이야기들이 온라인에 퍼지며 공포감을 조성했다. 그리고 이 기이한 분위기 속에서 또 하나의 기묘한 모연이 있었다. 오노이키리 돈 방송 사고 직후 나온 광고. 그것은 바로 오산 까만베르 광고였다. 오산 까만베르란 프랑스산 까만베르 치즈를 홍보하는 광고였지만 일본어 발음이 묘하게 들렸다. 오산, 아저씨. 까만베르, 까만, 검은색. 즉, 아저씨 까만이라는 문장이 돼버렸고 기이한 어감이 형성됐다. 더 충격적인 점은 이 광고가 바로 오모이키리 돈 방송 사고 직후에 송출되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일부 네티즌들은 방송 사고와 광고가 연결되어 있다. 더 깊은 공포에 빠졌다. 결국 오모이키리 돈은 2010년 3월 26일 1년 만에 갑작스럽게 폐지되었다. 단순한 사고인다. 방쳐진 진실인다. 방송사 측에서는 공식적으로 방송 사고의 원인은 단순한 기기 트러블이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네티즌들은 납득하지 못했다. 디지털 방송과 아날로그 방송에서 일어난 현상이 왜 이렇게 달랐을까? 왜 사고 직후 갑자기 프로그램이 종료되었을까? 이불 사건과 오모이키리 돈 방송 사고. 겉보기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 보이는 두 사건. 하지만 공통점이 있었다. 끝까지 밝혀지지 않은 진실. 그리고 그 수수께끼는 영원히 풀리지 않은 채 인터넷 속 전선로 남아버렸다. 끝없는 방송 속 기이한 현상들. 이불 사건, 오모이키리 돈 방송 사고, 그리고 숙명 현상이 얽힌 수많은 방송 사고들. 이 모든 것들이 단순한 우연일까? 아니면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한 무언가가 기입한 것일까? 오모이키리 돈이 방송되기 전 일본에는 또 다른 기묘한 방송이 존재했다. 1. 고마와 마루마루 오모이키리 텔레비. 1988년부터 2007년까지 무려 19년 동안 방송된 고마와 마루마루 오모이키리 텔레비. 우리말로 번역하면 오오는 땡땡, 마음껏 TV 정도로 해석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이온TV에서 장수했던 인기 와이드쇼로 특히 여름방학 기간 동안 아나타노 시라나이 세카이, 지세계, 당신이 모르는 세계라는 숙명 특집 코너가 큰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이 프로그램에서도 유명한 방송 사고가 있었다. 미소라 시바리 유령 사건, 1990년 7월. 1990년 7월, 생방송 중에 일본의 국민 가수 미소라 시바리 유령이 나타났다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날 방송에는 대담 전문가 이나가와 준지, 폼폼 출신 가수 아그네스 찬, 변호사 겸 평론가인 켄트 길버트 등이 출연하고 있었다. 방송 도중 시청자들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아그네스 찬의 머리 뒤쪽, 밝기 빛나는 부분을 확대해 보세요. 확대된 화면 속에는 한 여성의 얼굴이 또렷하게 찍혀 있었다. 이후 방송국에는 문의가 국지했다. 이거 이소라 시마리 씨 안다? 설마 그녀의 영혼이 방송에 나타난 거야? 이 사건이 더욱 선택했던 이유는 방송일이 미소라 시마리 일주일이 직후였다는 점이었다. 그녀는 1989년 6월 24일에 사망했다. 단순한 착시 현상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도 또렷한 얼굴.
하지만 사람들의 반응은 둘로 나뉘었다. 너무 소름 돋는다. 10년 환산이다. 오히려 그녀나 팬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러 온 것 아닐까? 그리고 이 사건에는 한 가지 미스터리한 요소가 더 있었다. 도아노, 포너와의 관계. 이 프로그램에는 교아노, 금이하일, 오늘은 무슨 날? 이라는 코너가 있었다. 이 코너에서는 역사적인 사건, 기념일, 판생화 등의 정보를 소개했는데 1990년 6월 24일 방송에서 미소나 시마리의 사망을 다룬 적이 있었다. 문제는 그 방송에서 그녀의 사진을 크게 임수한 패널을 사용했는데 혹시 그 패널이 방송 도중 카메라에 다시 비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왔다. 그렇다면 정말 유령이 아니라 단순한 방송 실수였을까? 아니면 그녀는 정말로 돌아와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하려고 했던 것일까? 2. 히르난데스 거울 사건 2021년 오모이치리 돈이 종료된 그룬 소개 방송인 히르난데스가 방영되고 있다. 하지만 이 방송에서도 기묘한 사건이 발생했다. 거울 속 여자의 손이 움직이지 않는다. 2021년 최신 설비를 갖춘 주택을 취재하는 코너에서 거울을 앞뒤로 움직이며 파장을 할 수 있는 체면대가 소개되었다. 그런데 한 여성이 오른손으로 포토를 들고 얼굴을 조드리는 모습이 생방송으로 나가던 중 거울에 비친 반영된 모습이 손을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었다. 즉, 실제 인물은 손을 움직이고 있는데 거울 속의 모습은 정지한 채로 있었다. 방송 직후 인터넷에서는 충격적인 반응이 쏟아졌다. 뭐야? 이거 진짜야? 거울 속 모습이 가짜라는 거야? 진짜 10년 환산이야? 하지만 방송국 측에서는 아무런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거울의 각도와 촬영 위치 때문에 생긴 착시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우리는 과연 그것이 단순한 착시 현상이라고 확신할 수 있을까? 끝나지 않는 미스터리, 그리고 이불 사건에서 시작된 미스터리한 이야기들은 결국 일본 방송에서 벌어진 수많은 비현상과 연결되었다. 10년 환산인가? 단순한 방송 사고인가? 아니면 우리도 모르게 감춰지고 있는 어떤 진실이 존재하는 것인가? 아무도 모른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하다. 이불 사건도 오모이치리 돈 방송 사고도 미소나 시바리 유령 사건도 히르난데스 거울 사건도 아직 끝난 것이 아니란다. 끝없는 방송 속 미스터리 진실인다. 착시인다. 방송 중 발생하는 기이한 현상들은 단순한 기술적 실수일까? 아니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언가가 개입한 것일까? 오모이키리 돈 방송 사고가 여전히 인터넷에서 전설처럼 회자되는 것처럼 최근에도 다양한 방송에서 숨김 현상으로 의심되는 사건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1. 정보 라이브 미얀네야 유령 얼굴 사건 2014년 7월 6일 오모이키리 돈이 소속 프로그램으로 현재도 평일 오후 1시부터 방영되고 있는 정보 라이브 미얀네야. 이 프로그램에서도 한때 유령이 등장했다는 소문이 돌았다. 패널 속 수수께끼의 얼굴 2014년 7월 6일 방송에서 글씨가 적힌 패널 속의 출연자 이외에 수수께끼 인물의 얼굴이 함께 찍혔다. 이 인물은 꼼짝도 하지 않은 채 카메라를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었다. 방송이 끝난 후 인터넷에서는 소동이 벌어졌다. 저 사람 눈이 마주쳤어. 너무 무섭다. 전혀 생기가 없어. 유령인가? 사람들의 반응이 폭발적으로 커지자 다음 주 방송에서 진행자인 미얀네 세이지가 직접 해명했다. 그건 단순한 실수였습니다. 젊은 스태프가 실수로 찍힌 것뿐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쉽게 믿지 않았다. 일부 언론에서도 취재를 진행했는데
한 예능 관계자나 이런 말을 전했다. 확인해봤더니 이상합니다. 그 남성 스태프는 원래 쌍꺼풀이 없는 평범한 얼굴이었어요. 그런데 채널 속 얼굴은 또렷한 쌍꺼풀을 가지고 있었고 피부색도 더 하얗죠. 이 때문에 방송국이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대역을 사용해 변명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음모론이 등장하기도 했다. 2. 버시트 태풍 중계 중의 공포 영상 2014년 8월 9일 일본 미에 삼중 지난해 방송국에서 방영된 낚시 프로그램 버시트 2014년 8월 9일 태풍 14호 피해를 중계하던 도중 방송 화면의 한순간 기괴한 영상이 삽입되었다. 이것은 방예에서 2초 정도 짧게 지나갔지만 시청자들은 곧바로 이를 포착했다. SNS에서는 너무 무섭다.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이냐? 라는 반응이 폭주했다. 방송국이 한동안 아무런 해명을 내놓지 않자 소문은 점점 커져갔다. 결국 몇 주 후에야 BTV 공식 트위터 계정에서 해명이 나왔다. 공포 영상으로 떠돌고 있는 화면은 사실 전날 뉴스에서 소개된 유령의 집 영상이었습니다. 기계 조작 실수로 인해 태풍 중계에 삽입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정말 단순한 실수였을까? 방송국 측이 발표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다. 3. 오카산토 이쇼 도시전설 속 쭈그리고 앉은 아이. 오카산토 이쇼는 일본의 유명한 어린이 프로그램으로 엄마와 함께라는 뜻을 가진다. 그런데 이 방송에서도 수년간 이어진 기묘한 소문이 있었다. 핑크 옷을 입은 움직이지 않는 아이. 어린이들이 취조에 참여하는 장면에서 다른 아이들은 활발하게 움직이는데 한 아이만 끝에서 거의 움직이지 않은 채 서 있었다. 더 무서운 것은 다음 주 방송에서도 그 다음 주 방송에서도 그 아이는 같은 자리, 같은 복장으로 계속 등장했다. 결국 사람들은 의심하기 시작했다. 혹시 이 아이는 사람이 아니라 유령이 아니야? 게다가 오카산토 이슈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알려진 쭈그리고 앉아있는 남자아이 전설이 존재했다. 이 전설에 따르면 출연자 명단에도 없고 스태프들도 캐스팅한 적이 없는 아이가 방송에 계속 나왔다. 항상 생기없는 얼굴로 화면 구석에 앉아 있었다. 하지만 결국 쭈그리고 앉은 아이의 정체는 밝혀졌다. 과거 방송에 출연했던 한 남성이 블로그에 이런 글을 남겼다. 그 아이는 아마 저였을 겁니다. 부모님도 당시 제가 방송에 나갔는데 계속 쭈그리고 앉아 있었다고 하더군요. 그렇다면 이 사건은 단순한 오해였던 것일까? 하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이 남아있다. 그렇다면 핑크 옷을 입고 체조 장면에 계속 등장한 아이는 누구였을까? 4. 돈네루즈 미나노 오카에데 냉장고 뒤에 창백한 얼굴 2019년 10월 2019년 10월 일본 방송 돈네루즈 미나노 오카에데에서 방송 도중 냉장고 뒤에서 창백한 얼굴이 빼꼼 내밀고 있는 장면이 포착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일본의 유명 코미디언 킨타로의 집을 방문하는 코너였는데 문제의 장면이 포착된 건 주방 한쪽, 냉장고 뒤쪽이었다. 방송 이후 이 장면은 SNS와 인터넷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켰다. 저기 사람이 있는 거 맞아? 창백한 얼굴이 냉장고 뒤에서 보고 있다. 이거 진짜 무서운데. 하지만 방송국 측은 별다른 해명을 내놓지 않았다. 그저 단순한 그림자의 착시일까? 아니면 누군가 거기에 있었던 걸까? 끝없는 미스터리, 방송 속에 숨겨진 것들. 이불 사건에서 시작된 미스터리한 이야기들은 일본 방송에서 벌어진 수많은 괴현상과 연결되었다. 오모이키리 돈 방송 사고.
이소라 시바리 유령 사건, 히루난데스 거울 사건, 전보 라이브 미안리아 유령 얼굴, 버짓 태톰 중계 공포 영상, 오카산토 이쇼 옴지리지 않는 아이, 본네루즈 미나노 오카에데 냉장고 뒤의 얼굴. 이것들은 단순한 방송 사고인다. 아니면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한 무언가가 텔레비전을 통해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걸까? 그 진실은 아무도 모른다. 뜻없는 방송 속 미스터리 음악 방송과 일련의 등장. 방송에서 일어나는 기이한 현상들은 단순한 착시 현상이나 기술적 실시일까? 아니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언가가 카메라에 포착된 것일까? 일본에서는 과거부터 다양한 방송에서 신념 현상과 관련된 사건이 끊이지 않았다. 이제 음악 방송에서 벌어진 기묘한 이야기들을 살펴보자. 1. 바네시트 스튜디오 오카나 유키코 일형 사건 1986년 5월 28일 앤드 2월 18일 1968년 11월부터 1999년 10월까지 22년 동안 장수한 일본 음악 방송이 있다. 바로 요르노 시토 스타지오, 즉 바네시트 스튜디오. 이 방송에서는 별표 일본 음악사에서 가장 유명한 일령 사건 별표2 일어났다. 1986년 5월 28일 나타모리 아키나의 무대 뒤 유령이 찍히다. 이날 방송에는 일본을 대표하는 여성 가수 나타모리 아키나가 출연하여 신곡 별표 즉시 긴 별표를 불렀다. 그런데 그녀가 노래를 부르는 도중 카메라 뒤쪽 어딘가에서 시선을 집중시키는 어두운 형체가 보였다. 방송 직후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충격적인 소문이 터졌다. 저기 오카나 유키코가 있는 거 아냐? 그녀가 우리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려고 한 거야? 오카다 유키코, 단전 일기자. 는 불과 2개월 전인 1986년 서울 파리에 자살로 생을 마감한 인기 아이돌이었다. 그녀는 당시 18세. 한참 인기를 끌던 아이돌이었으며 차세대 맞추다 스이코, 성전성자로 불릴 정도로 주목받던 인물이었다. 그런데 그녀가 사망한 지 불과 2개월 후 라이벌 가수였던 나타모리 아키라의 무대에서 일령처럼 등장했다는 지장이 나온 것이다. 정말 그녀가 돌아온 걸까? 이 이야기는 방송국으로도 퍼져갔고 본이 전하나 쇄도했다. 하지만 소동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1986년 6월 18일 같은 노래, 같은 무대, 그리고 또다시 등장한 일령. 이날 방송에서도 나타모리 아키나가 즉시 퀸을 불렀다. 그런데 이번에도 또다시 오카다 유키코의 형체가 포착되었다. 두 번째 유령 소돔은 더욱 큰 충격을 불러일으켰고 중앙지에서도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이제는 단순한 방송 사고가 아니라 별표 일본 대중문화사에 남을 신념전산 별표2 되어버렸다. 2. 오카다 유키코의 죽음 내 그녀는 돌아왔는가? 오카다 유키코의 자살 사건은 당시 일본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그녀는 연예계에서 춘망받는 아이돌이었지만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였다고 알려졌다. 자살 시도, 그리고 구조. 1986년 서울 8일 오전, 그녀는 자택 아파트에서 손목을 긋고 가스를 틀어 자살을 시도했다. 그러나 아파트 주민이 가스 냄새를 맡고 신고하여 구조되었다. 그녀는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다행히 목숨을 건졌다. 하지만 몇 시간 후 두 번째 시도 빌딩 옥상에서 투신.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그녀는 소속사 별표 선뮤직 별표의 사무실이 있는 빌딩으로 돌아갔다. 그런데 난 12시 15분 전 그녀는 사무실 빌딩 옥상에서 투신하여 사망했다. 당시 그녀의 나이는 불과 18세. 뉴스에서는 20세라고 보도했지만 실제로는 미성년자였다.
왜 그녀는 두 번째 시도를 했을까? 경찰 조사 결과 그녀의 방에서는 연필로 적힌 유서 같은 쪽지가 발견되었다. 내용을 보면 어떤 인기 대우를 짝사랑하고 있었지만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었다. 그 좌절감이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졌다고 한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다른 가능성도 제기했다. 정말 단순한 시련 때문이었을까? 연예계에서 받았던 압박감이 더 컸던 건 아닐까? 그녀의 죽음은 많은 논란을 낳았고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있다. 3. 그녀는 왜 바네시틀 스튜디오에 나타났는가? 오카나 유키코의 죽음 이후 그녀의 유령이 나타났다는 목격담이 잇따랐다. 바네시틀 스튜디오에서 두 차례 든다. 팬들 사이에서 기묘한 꿈을 꾸었다는 증언 진다. 수념 사진으로 보이는 사진들이 퍼진. 특히 바네시틀 스튜디오에서 그녀가 나타났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다. 그녀는 아직도 무대에 서고 싶었던 게 아닐까? 나카모리 아키나와의 라이벌 관계도 이유 중 하나로 거론되었다. 오카나 유키코가 가장 주목받던 시절, 그녀를 위협할 유일한 라이벌이 나카모리 아키나였다. 그녀는 죽어서도 라이벌의 무대에 나타나고 싶었던 걸까? 하지만 정말로 그녀가 나타난 것일까? 아니면 단순한 조명과 착시 현상이 만들어낸 공포였을까? 그 누구도 확신할 수 없다. 끝없는 미스터리, 방송 속에 숨겨진 것들. 이불 사건에서 시작된 미스터리한 이야기들은 일본 방송에서 벌어진 수많은 뒤현상과 연결되었다. 오노이치리 돈 방송 사고, 이소라 시바리 유령 사건, 히루난 배술 거울 사건, 전보 라이브 미안미야 유령 얼굴, 버워시트 탑톰 중계 공포 영상, 오카산토 이슈 옴직이지 않는 아이, 도르메로즈 미나노 오카에데 냉장고 D의 얼굴, 바네시틀 스튜디오 오카나 이키코의 유령 사건. 이것들은 단순한 방송 사고인가? 아니면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한 무언가나 방송을 통해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걸까? 그 진실은 아무도 모른다. 음악방송 속 기묘한 예언 오카나 유키코와 집시 퀸의 수수께끼. 오카나 유키코의 죽음은 일본 연예계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사건 중 하나였다. 그녀의 죽음과 관련된 소문이 퍼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상한 점들을 발견하기 시작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선픽한 것은 나카모리 아키나의 신곡 집시 퀸이 그녀의 죽음을 예언한 것이 아닌가? 라는 소문이었다. 2일 집시 퀸 다사가 남긴 충격적인 단서. 1986년 5월 28일 별표 바네시틀 스튜디오에서 나카모리 아키나가 부른 집시 퀸 별표 이 문제의 곡이었다. 노래가 시작되는 첫 가사부터 의미심장했다. 125쪽으로 끝나버린 조사람. 이 가사를 들은 사람들은 소름이 돋았다. 왜냐하면 별표 125쪽 125 별표이라는 부분이 오카나 유키코가 투신한 시간 12시 5분을 암시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그녀가 뛰어내린 정확한 시간은 12시 15분으로 알려져 있지만 어떤 보도에서는 12시 5분으로 기록된 적도 있었다. 이 때문에 일부 사람들은 별표 즉시 퀸의 가사는 그녀의 죽음을 미리 예언한 것 별표이라고 주장했다. 2. 즉시 퀸 가사와 그녀의 죽음의 연관성. 노래의 다음 가사는 더욱 섬뜩했다. 와인 깃발로 물드는 무거운 하늘에는 탄식이. 이 가사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 오카다 유키코가 투신한 뒤 현장에는 그녀의 피가 흘러 삭발같게 물들었다. 그 모습을 찍은 기자들은 일본 언론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사진이라는 평판을 받았다. 와인 깃발로 물들었다. 는 가사는 바로 그녀가 흘린 피를 의미하는 것 아닐까? 다음으로 나오는 가사는 더욱 직접적이었다.
아스팔트 침대에 한숨이 넘쳐 흘러 오카다 유키코는 빌딩 옥상에서 뛰어내려 아스팔트 바닥 위에서 숨졌다. 그렇다면 이 가사는 그녀가 떨어진 장소를 정확하게 묘사한 것이 아닐까? 3. 가사 속 이어는 모연인다, 키련인다. 이 모든 것이 단순한 모연일까? 즉시 키는 원래 실현당한 여성을 표현하는 가사라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오카다 유키코의 자살 원인이 어떤 배우를 짝사랑했으나 이루어질 수 없었다. 는 점과 연관되면서 이 곡이 마치 그녀의 기극적인 결말을 미리 암시한 것처럼 보이게 된 것이다. 노래의 내용과 그녀의 죽음이 너무나 기묘하게 일치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쉽게 단순한 우연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다. 이로 인해 즉시 키는 일본에서 가장 선택한 이안 가사를 가진 노래 중 하나가 되어버렸다. 4. 밤의 시틀 스튜디오에 등장한 유령 진실은? 오카다 유키코의 유령이 나타났다는 소문이 돌았던 1986년 5월 28일과 2월 18일의 밤의 시틀 스튜디오 방송. 첫 번째 등장 5월 28일. 나타모리 아키나나, 즉시 킨을 부를 때 무대 뒷판에 희미한 형체가 보였다. 시청자들은 오카다 유키코가 돌아왔다 고 주장했다. 방송국에는 문이 전하다 폭주했다. 두 번째 등장 6월 18일. 같은 방송, 같은 노래, 같은 가수. 이번에는 더욱 선명한 형체가 포착되었다. 다시 한번 오카다 유키코의 유령이 나타났다는 소문이 퍼졌다. 5. 유령의 정체는 밝혀졌을까? 그렇다면 방송에 찍힌 인물은 정말 유령이었을까? 일부 연구자들은 이를 단순한 착시 현상이나 조명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또한 5월 28일 방송에서는 무대 뒤에 있던 공동 출연자가 카메라에 찍힌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2월 18일 방송에서는 대멍복을 쓰라는 반대의 멤버가 찍힌 것일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하지만 그렇다면 왜 시청자들은 대멍복을 쓴 멤버의 머리 위에서 오카다 유키코의 얼굴이 떠올랐고 지만했을까? 그리고 왜 그녀가 사망한 후 두 차례의 방송에서 같은 방식으로 등장한 것일까? 이웃 오카다 유키코의 마지막 사진 신령 사진입니다. 또 하나의 미스터리는 그녀가 죽기 직전에 찍힌 사진 속에 붉은 빛이 찍혀 있었다는 소문이다. 이 사진은 일본에서 유명한 신령 사진집에 실렸다. 사망 직전의 사진이라며 인터넷에 커졌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녀가 사망하기 전 출판된 책의 사진이었다. 즉, 오카다 유키코의 유령과 관련된 이야기 중 일부는 단순한 루머의 가능성도 있었다. 그러나 즉시 퀸의 가사나 그녀의 죽음을 정확히 이해한 듯한 점은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있다. 7. 끝나지 않는 미스터리. 오모이키리 돈 방송 사고. 이소라 시바리 유령 사건. 키루난데슬 거울 사건. 전보 라이브 미안해야 유령 얼굴. 버시트 태풍 중계 공포 영상. 오카산토 이쇼 온질이지 않는 아이. 보르네루즈 미나노 오카에데 냉장고 뒤의 얼굴. 밤의 시틀 스튜디오 오카다 유키코 유령 사건. 이 모든 사건들은 단순한 우연일까? 아니면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무언가나 방송을 통해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일까? 그 진실은 아무도 모른다. 끝나지 않는 전설 오카다 유키코의 유령 소동과 게레테를 효과. 오카다 유키코의 죽음은 일본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그녀는 단순한 아이돌이 아니라 별표 차세대 맞추다 세이코 별표라고 불릴 정도로 대중의 기대를 한 몸에 갖던 존재였다. 그러나 그녀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후 더욱 기묘한 일들이 벌어졌다. 그녀의 유령이 별표 밤의 시틀 스튜디오 별표뿐만 아니라 다른 방송에서도 목격되었다는 지만이 속출한 것이다. 1. 밤의 시틀 스튜디오 2호 계속된 유령 목격담.
1986년 6월 23일 이온 TV 바로 톱10. 바네시틀 스튜디오에서 두 번째 유령 사건이 발생한 2월 18일 이후 반 5일 만에 또 다른 사건이 발생했다. 이온 TV의 음악 프로그램 별표 바로 톱10 별표에서 출연 중이던 나타모리 아키라의 옆 언저리에서 유령 같은 형체가 보였다는 소문이 퍼졌다. 1986년 6월 26일 TBS 더 베스트 10. 이번에는 별표 TBS의 더 베스트 10 별표에서 유령이 목격되었다. 이번에도 나타모리 아키라가 출연하던 방송이었고 그녀의 어깨 근처에 오카다 유키코의 형상이 떠 있었다는 소문이 돌았다. 이쯤 되면 단순한 우연이라기엔 너무 이상했다. 왜 그녀는 계속해서 나타모리 아키라를 따라다니는 것일까? 2. 다른 방송에서도 나타난 오카다 유키코? 이제는 음악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에서도 그녀의 유령이 나타났다는 증언이 나왔다. 후지키루이 선나노 맘마 마츠라 세이코를 덮친 유령. 일본 최고의 아이돌이었던 마츠나 세이코가 게스트로 출연했을 때 오카다 유키코의 유령이 마츠다 세이코의 목을 조르려는 것처럼 보였다. 이 이야기가 퍼지면서 사람들은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오카다 유키코는 마츠나 세이코를 미워했나? 나타모리 아키라는 좋아하고 마츠나 세이코를 싫어했던 걸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들이 부풀려지면서 그녀의 유령은 일본 방송계의 전설적인 존재가 되어갔다. 3. 유령 소동의 심리학적 해석, 베르테르 효과. 이렇게 많은 방송에서 그녀의 유령이 목격되었다는 증언이 쏟아지자 일부 심리학자들은 이를 별표 집단 히스테리 별표로 해석했다. 베르테르 효과란? 유명인의 극단적 선택이 대중에게 영향을 미쳐 모방 자살이 증가하는 현상. 18세기 괴테의 소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에서 유래된. 실제로 오카다 유키코의 사망 이후 그녀를 따라 극단적 선택을 하는 젊은이들이 급증했다. 즉, 그녀의 죽음이 너무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그녀의 유령이 방송에서 보였다는 증언도 일종의 집단적 착각일 수 있다는 해석이다. 사람들은 믿고 싶은 것을 본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착각이었을까? 4. 정리 끝나지 않는 유령 전설. 오카다 유키코의 유령 소돔을 정리하는 다음과 같다. 바네시틀 스튜디오에서 그녀의 유령이 처음 나타났다. 나타모리 아키나나 둘은 별표 즉시킨 별표의 가사가 그녀의 죽음을 예언했다는 소문이 퍼졌다. 1986년 5월 28일과 6월 18일 두 차례 유령이 목격되었다. 이후 다른 음악 프로그램에서도 유령 목격담이 이어졌다. 2월 23일 바로 톱10 나타모리 아키나의 옆에서 유령이 보였다는 소문. 2월 26일 더 베스트 10 나타모리 아키라의 어깨 근처에서 유령이 포착되었다는 소문.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에서도 유령 목격담이 나왔다. 별표 수지TV 3만호 맘마 별표에서 마츠다 세이코가 유령에게 목이 졸리는 듯한 장면이 보였다는 주장. 심리학자들은 베르테르 효과로 설명했다. 오카다 유키코의 죽음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대중이 그녀의 유령을 봤다고 착각했을 가능성.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착각이라고만 할 수 있을까? 그녀의 유령이 포착되었다는 방송은 대부분 별표 실시간 생방송 별표이었다. 편집이 없었고 조작할 수도 없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로 그녀와 도나와 우리에게 무언가를 전하려고 했던 것은 아닐까? 5. 끝나지 않는 미스터리. 이불 사건에서 시작된 미스터리한 이야기들은 일본 방송에서 벌어질 수많은 뒤현상과 연결되었다. 오노이키리 돈 방송 사고, 니소라 시마리 유령 사건, 히루난데스 거울 사건, 전보 라이브 미안리아 유령 얼굴, 버시트 태풍 중계 공포 영상,
오카산 또 이쇼, 옴지리지 않는 아이. 보르네루즈 미나노 오카에데 냉장고 D의 얼굴. 밤의 시틸 스튜디오 오카나 유키코 일형 사건. 발모 톱10, 버게스트 10, 3만호 만마 계속되는 일형 목격담. 이것들은 단순한 방송 사고인다. 아니면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무언가나 방송을 통해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걸까? 그 진실은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다. 오카다 유키코의 죽음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었다.